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3월 달에 굉장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주식을 뭐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올해는 진짜 좀 바뀔 것 같아. 그다음에 저희가 3월 달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3월 달 후반이었죠.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던 이 7개월간의 이 외국인 순매도 랠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제 순매수 랠리로 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지없이 좀 뭐 불과 한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그 매도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8거래일 동안 10조 원, 두 지수 합쳐서 10조 원을 매도를 했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는 이런 관세 타격 종목들인데 보죠. SK하이닉스 2조 2천억 원, 삼성전자 1조 8천억 원, 그다음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기아, SDI, 오션,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가 미치는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이다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참 비교를 해야 될지 싶긴 한데 보세요. SK에서 제일 많이 판데 2조 2천억 대잖아요. 이 조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매수 제일 많이 한 종목이 한국전력인데요. 378억입니다.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면구스러울 정도의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어쨌든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금액보다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요즘 같은 상황에도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 보여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APR, 코오롱, TC유진, ISC, 필옵틱스, 산일전기, 펩트론, SK텔레콤 이런 순입니다. 경기 방어주도 좀 보이고요.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원전주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근데 네이버는 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 소부장 종목들도 몇 개 좀 있고요. 산일전기처럼 이제 전력 설비주 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 바이오주들도 좀 있고, 미용기기주도 좀 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향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라든가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이 업황에 대한 향후 성장성, 뭐 전력 설비가 대표적인 예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관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진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이지만 어쨌든 사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이입이 돼서 이제 산다고 그랬을 때는 결국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뭐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 되고 뭐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때 한번 종목들 이제 장이 좋아질 때 미리 좀 준비했다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잘 리스트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상황에서 이제 조선하고 방산주만 또 여전히 좋았습니다. 방산주부터 보면 에어로스페이스 8.7%, 한화시스템 7%, LIG 넥스원도 5% 가까이, MH솔루션 대표적인 이제 방산 부품주죠. 이 회사도 역시 6% 넘게 올랐습니다. 조선주도요. 한화엔진이 9%, 오션도 8%, 그다음에 본행지 업체죠. 카본, 현대마린엔진, 중공업 등등등 이렇게 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 쪽은 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라는 그게 이제 호재가 돼서 방산주들이 한꺼번에 더 올랐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역시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죠. 조선도 그렇고 방산 같은 왜냐하면 방산은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럽, 중동, 뭐 아시아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관세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조선은 뭐 미국에 수출을 아직 뭐 우리가 미국에서 뭐 발주한 그런 뭐 LNG선, 미국에서 발주한 컨테이너선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뭘 한다. 또 미국에서 이제 LNG선 이제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네들 LNG를 이제 글로벌하게 팔아야 되는데 LNG선을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나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뭐 발주 안 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발주도 좀 대단히 좀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가격을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도 역시 이런 강한 흐름을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워낙에 출렁거리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조선이나 방산주들의 이 상승은 더욱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 체크 사항 보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주가 한번 보시죠. 17만 9,600원.
6.3%나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18만 원대가 붕괴가 됐고요. 어제도 장 보십시오. 장 하자마자 그냥 바로 내리 꽂아가지고 결국 이제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관이 547억, 외국인이 500억,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요. 이게요, 보십시오. 어제 그 공식적인 이유는 네이버 측에서 커머스 앱, 이커머스 앱의 실적의 기여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졌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KB증권 같은 데서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낮췄고요. 자, 근데 이 정도 내용이 과연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릴 만한 종목일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 이렇게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던 거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이 네이버라는 이런 회사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이 리포트 하나 나온 거, 그 다음에 어떤 이슈 하나 때문에 좀 뭐 실적 기여가 지연됐다 이런 정도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역시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뭔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 건수만 생기면 에이 던져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다. 소위 말하는 패닉 셀링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시장에 좀 계속해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에서 마치겠습니다.